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2019년도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인데, 이 시절에는 이제 그 이과 문과가 이제 가형, 나형, 이게 또 이제 과거형이 돼버렸네,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요때가 이제 교육 과정이 똑같아요. 그 2019년도까지가 교육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형과 나형의 그 시험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상하 교과서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형인데 제가 이제 기존에 올려드렸던 게 28번까지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지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29번은 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29번은 할만한 것 같고, 문제는 30번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당일날 30번을 못하더라도 대략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개인별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30번을 도전을 하는데 아마 한 요 정도 난이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보니까 2020년도 그랬고 21년도도 한 30번이 한 요 정도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치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히 된다. 알겠지? 자기 걸 만드는 쪽으로. 저도 지금 한 3-4번 정도 풀고 지금 강의를 지금 이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3번 정도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는 당연히 될 것이고, 자기 것이 돼서 좀 자기의 양분이 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듣는 걸로는 좀 부족해요. 반드시 습관 자체를 우리가 이제 2022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은 배운 거를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거를 꼭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알겠죠? 그게 아니면 이게 그냥 본인 기분만 좋은 공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많이 했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잡담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장 더하기 끝항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장이랑 끝항이랑 더해서 29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항계수가 1인 다항식 fx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차 함수인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4차인지, 뭐 5차인지, 3차인지 몰라요. 근데 fx를 gx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빼기 2x 제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많이 봤죠. 29번이라고 하기에는 나머지 정리 컨셉인 것 같고, 뭔가 이제 끼워 맞추기 컨셉이잖아요. 그죠? 끼워 맞추면 하더라. 써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서 하는 얘기는 F1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쓰겠죠. 그죠? 저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fx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서 F6까지 한번 마련해 봐라. 이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는데, 검산식을 만들 거예요. 볼게요. 자, fx가 있었는데 그 fx를 gx로 나누면 말입니다. 목과 나머지라는 게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그 몫이라는 게 현재 gx 빼기 2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x 빼기 2x 제곱이 몫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도 동일하게 gx 빼기 2x 제곱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gx 빼기 2x 제곱이라고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최고차항이 1인 다항식이고 몇 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몇 차인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건데, 잘 봐봐. 야, 여기 gx하고 gx가 이게 똑같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 2x 제곱이 빼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험상 저 gx랑 2x 제곱이 만나가지고 이게 차수가 하나 줄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그죠? 그럼 뭐 그걸 한번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만약에 gx가 2차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봐봐. 얘가 2차인데 얘가 2차야. 그럼 얘도 몇 차야? 얘도 2차지. 그럼 이게 어떠냐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누는 친구보다 더 작은 게 나머지가 돼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론이 들어올 수 있죠. 야, 네가 2차인 줄 어떻게 알아? 1차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는 아예 말이 안 돼. 그래도 한번 써볼게. 봐봐. 1차인데 1차면 그럼 얘가 2차잖아. 그지? 그럼 얘가 2차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또 반론을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일단 두 문제만 풀면 돼서 좀 여유롭게 한번 풀어볼게요. 야, 3차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네가 어떻게 2차인 줄 어떻게 알아? 3차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3차일 수 있지 당연히. 그럼 봐봐. 3차야? 그럼 얘가 3차지. 그럼 이게 3차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알겠어?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자, 저 친구가 일단 2차고요. 얘가 2차고, 이 몫이라는 게 2차인데 2차랑 뽀개져가지고 1차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1차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정확히 만들면 돼. gx는 결정이 났어.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야. 왜냐면 1차가 몫이 돼야 하기 때문이지. 됐죠? 그리고 나머지 또한 1차여야 되니까 gx는 2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fx를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gx가 2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로써 한번 메이드를 들어가 볼 건데, gx는 2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정도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2x 제곱으로 뺀 것은 bx 더하기 c니까 이렇게 일단 채울 수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도 bx 더하기 c라고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좋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는 얘기가 대단한 얘기냐? 이 색깔 너무 썩었네. 요 색깔. 자, 봐봐. 야, 얘가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게 2분의 1이어야 전개를 했을 때 최고차항이 x 세제곱으로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b까지 구해버린 거죠. 됐죠? 그러면 최종적인 이제 c, 보스, 최종 보스는 어떻게 구하냐?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2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c 2분의 1x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c인데,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걸 전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f1이 마이너스 4분의 9를 이용할 거거든요. 여기서 굳이 전개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1을 그냥 넣어서 그게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넣지 뭐. 넣자고. 봐봐. 그러면 이제 f의 1이라는 게 있을 건데, f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5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c에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간 공포스럽죠? 이거 뭐 c가 그럼 2차 방정식이냐?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면 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c제곱에 이제 3c에다가 c를 더하니까 4c가 되거든? 4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분의 5고, 4분의 7이고, 빼기 4분의 9가 넘어가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되는데, 어때? 분위기 파악되지? c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다. c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게 나오게 된다. 이로써 fx 완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2x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x 빼기 2고요. 그리고 2분의 1x 빼기 2 더하기 2분의 1x 빼기 2라고 만드신 다음에 6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f6이라는 것을 계산을 했다 치자고. 이건
계산해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74가 나온대. 7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판왕 30번 한번 볼 건데요. 뭐 2차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유리 함수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가는데 역시 이제 그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려서 가는 부분이에요. 특히 2차 함수가 등장한다는 것은 대칭성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와 x가 5보다 작은 부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사실 평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하시오. 이거 반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잘 해봐요. 자, 제가 일단 2차 함수와 저 유리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 그리기. 2차 함수라는 친구는 일단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알 수 있는 게 일단 최고차항의 양수라는 말 때문에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뭐 그려보지 뭐. 저 뭐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 점근선이 5하고 1이야. 그 표준형이잖아. 표준형. 점근선 바로 구할 수 있는 애. 알지? 그래서 5가 있어. y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위에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5보다 작은 부분만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그냥 잊어도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오른쪽 잊었어. 이제 이 빨간 애만 볼 거야. 자, 이 빨간 애만 볼 건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버리는데 HT라는 애가 굉장히 좀 접근하기 힘들게 쓰여져 있습니다. HT가 이렇게 써여져 있네요. 요걸 이제 어떻게든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이 T라는 친구는 어떤 의미 있냐면 이 X가 T하고 T 플러스 2 사이에서의 F 합성 GX. 자, X를 일단 이 유리 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결과를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물인데 그 중에 최소값을 HT라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HT라고 얘기하겠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일단 그 가에 HT 위에 있는 거 잘 보시면 저걸 읽어야 돼요. 저걸 못 읽으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 읽어보자고. 봐봐. F 합성 G에 T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니까 또 머리가 아프잖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면 봐봐. T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T가 1보다 작을 때는 T 플러스 2일 때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T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G에 T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T부터 T 플러스 2까지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최소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가 1부터 3, 4일 때는 무조건 6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꼭지점 얘기하고 있는 거네. 2차 함수에 그 꼭지점이랑 엮어가지고 가고 있거든. 왜냐면 일단 유리함수는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애인데 이 2차 함수는 내려가다 올라가고 결국 그 꼭지점 지점이 가장 최소이기 때문에 그거랑 엮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네, 모르시겠죠?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한 5분 동안 읽어. 저도 좀 오래 걸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겠죠. 이게 이 문제가 우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한번 그냥 대충 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요 정도 난이도로 계속 연습을 했다. 뭐 그럼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 일시정지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시 돌려서 보든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야 우리가 레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지?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야. 이 t가 1일 때 어차피 경계 라인이 t가 1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t가 1일 거라는 거는 x가 1하고 3 사이가 있어. 잘 봐. 얘가 t란 말이야.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3일 때, 그러니까 x가 3일 때가, 오케이? 3일 때인데, 근데 이제 그냥 3은 아니고 g3이라고 해야겠죠? g3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g3이고 이게 g1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g3일 때가 최소다.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야. 봐봐. 요때가 g1이고, 자,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1일 거 아닙니까? 여기가 1일 거, 여기가 G1인데, 이 G1이 1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알겠죠? 그리고 3에 한 2쯤 있을 텐데, 그럼 여기가 이제 3일 것이고, 요때 값이 G3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쯤이 G3인데, 이게 지금 어차피 요때 경계란 말이야. T가 1일 때가. 이때가 G3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자, 봐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때? 무조건 G3이 아래잖아. G3이 최소라고 무조건. 뭐라고? 이때가 뭐라고? 최소. 이때가 최소로. 그럼 이때 값이 그냥 몇으로 가면 돼? 6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t가 1일 때는 G1부터 G3까지인데,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마지막 이제 3일 때는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라면은, 3일 때는 3일 때는 3부터 5까지. 그러니까 G3부터 G5까지가 최소가 6일 것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요때까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 그때 여기가 꼭지점이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도 최소가 여길 거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걸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3보다 더 커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여기 요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이때는 최소가 여기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2차 함수는 G3,6을 꼭지점으로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G3이 뭔지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G3은 저 유리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넣으시면은 2가 되니까 2,6이 꼭지점이야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차피 2차 함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y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a만 구하면 되는데 h-1이 7이라는 적어 있지 않습니까? h-1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 여기다가 넣으라는 건데 f 합성의 g1이 7이라는 얘기인데 그쵸? g1은 2분의 3 f의 2분의 3이고 4분의 1a 더하기 6이 7이고 4분의 1 a가 1, a가 4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y는 4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6이고 f5는 4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30번을 좀 반복 학습을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